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입니다. 자, 4차시고요. 여러분들 평가지표에서 과정 영역인데요. 자, 과정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인데 그냥 지표명만 봤을 때는 뭔가 유치도뇨관이 있으면 다 들어갈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월별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있으면 다 체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요 관련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쭉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단어를 동그라미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평원에서 세부 기준을 쭉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 기준을 만들 때 이 항목들을 다 챙겨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다가 그 중요한 한두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되고 그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해요. 보시면 세부 기준에서 여기 산출식 먼저 보시면 해당의 월 평가를 받는 환자가 있는데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이 환자들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기간 내 고위험군, 저위험군. 근데 저위험군 분의 고위험군 이 환자 구성비 요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원마다 환자들의 중증도 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먼저 제외를 해야 되는 대상자 볼게요. 2번 평가인 경우를 제외를 하고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요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거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러면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보면 먼저 저위험군 보시면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위험군만 일단은 보실게요. 고위험군은 누구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변실금 환자인데 여기에 환자 평가표에 우리 대변 조절 상태가 조절 못함 이 경우예요. 여기다가 체킹 하면 고위험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다. 뒤에서 욕창 두 가지 항목에 나왔을 때 영역 두 가지 분류해서 나왔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욕창은 4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3단계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혼수이면서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혼수는 그 뒤에 여러분들 끝까지 설명 책자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이 혼수의 기준. 이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반드시 의사가 진료 기록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혼수, 반혼수.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두 개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표시하시려면 반드시 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혼수이면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요. 아니죠. 그 혼수이면서 일상생활 수행하는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 이것도 역시 체킹. 하는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지마비라든가 아니면 하지마비, 하지사지, 척수 손상일 경우에 요렇게 세 가지 영역.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유치도뇨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유치도뇨관을 다 뭐
거동도 가능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중증도가 낮은데 유치도뇨가 한 환자를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요런 환자분들 요렇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만 있는 분들,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이 있고 저위험군이 많은 병원이 있고 요렇게 좀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요런 식으로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런 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단어당 이렇게 끊어서 기준을 하시고 실제로 받으신 자료에다가 여러분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심평원 교육자료거든요. 교육자료 PPT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 요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동그라미만 보실 수 있도록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다 중요한 단어예요. 심지어 제외 대상 이런 것도 좀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챙겨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교과서 보듯이 보게 돼 있잖아요. 환자평가표 작성하면서도 계속 이 세부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시면 되고 메디공부 저가 의약품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이제 지표 나눠진 표를 봤을 때 향정신성이 아니라 항정신성이라고 했고 여러분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당연히 대상 기간 동안에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받은 환자 비율을 갖다가 이 처방률이라고 해서 지표로 삼았는데 자 산출시 되게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할 때요. 여기 안에 있는 항목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처방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화, 즉 시스템화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적으로 어떤 병원은 팝업 창을 뜨게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이 처방 옆에다가 요렇게 오더, 지시사항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진료 영역에서 말하는 이 처방 해당 항목에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 원내에서 공유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전산적으로 팝업 창을 뜨게 한다거나 자 옆에다가 괄호 열고 또는 뭐 왜냐하면 특이사항 같은 데다가 분류를 하거나 약전에다가 따로 나올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고시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 스킵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게 이 약품을 클릭을 하면 이게 뜨게 만드는 게 가장 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처방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지만 나중에 차수가 거듭되면서 예를 들어 약물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약물 뭐 가지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의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또 스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종류랑 그 처방 목록이랑 확인을 하시고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좀 같이 요런 식으로 공유를 하시고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처방률을 봤을 때 거기에서 통계값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당 기간에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한 질환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자 주상병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주상병 기준이 아닐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처방지표가 1.2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는 산출식 있으셨는데 그런 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구성률을 따져서 전체 평균 대비 20% 높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처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넣었을 때, 물론 과정 영역이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신고를 하잖아요. 넣었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이거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낸 처방들이기 때문에 매달 점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통계값 내는 부서가 병원마다 다른데 뭐 심사팀도 있고 행정부서에서 그냥 뭐 행정부에서 총괄하는 경우도 있고 원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무기로 완결도 준비하듯이 요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보기 쉽게 뭐 동종의 다른 병원이랑 뭐 다른 규모의 급이랑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뭐 요런 것들도 함께 브리핑 해주시면 오히려 처방내는 분들 그 모르잖아요. 매번 어떻게 통계를 내가면서 처방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좀 챙겨주시면 더 나중에 결과 도출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4차시 평가지표에서 과정 영역, 요양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과정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